모의고사는 확실히 3점이 극도로 쉽게 줬어. 그래서 3점에서 절대 틀리면 안 되는 시험. 3점에서 절대 틀리면 안 되는 시험이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2025학년도 3월 고3 수학시험부터 좀 스물리에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이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까지 1번은 계속 이 지수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 2번 요거는 뭐 미분계수 문제니까 뭐 크게 의미 없죠. 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여기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A2로 전체항을 나눌 수 있다 라는 요 관점만 좀 가져가시면 좀 좋겠다. 그래서 중간항을 던져주더라도 우리가 바로 좀 받아먹자 요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주면 될 것 같아서 그거 말고 크게 의미 없고요. 4번은 뭐 좌우극한, 단순 좌우극한이라 뭐 의미 없습니다. 합성함수도 아니라서. 5번은 뭐 순수 곱미분, 가리기가 쓰이나 했으나 가리기가 쓰이지 않았다. 아쉬웠다. 6번 문제는 각변환 이용해가지고 코사인값 정해주시면은 코사인이 음수로 나와요. 음수로 나오는 생각함수값 존재했다라고 하면은 얘네들도 둘 중에 하나는 플러스고 마이너스다 라는 걸 이제 암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 혹시나 실수할까봐 조심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7번 문제. 7번 문제는 뭐 단순 부정적분 한 다음에 연산하는 문제죠. 그래서 크게 의미 없습니다. 8번은요 요거를 일단은 합차 공식으로 좀 나타내 주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면은 좀 더 간단할 것 같다. 그거 말고는 크게 의미 없어서 지금 보시면은 아무래도 공통 3점 문제는 확실하게 쉽게 다 줬어요. 그래서 3점에선 틀리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9번은 뭐 무난한 속도와 거리, 여기서 말하는 위치값 0 되는 거 t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구간 쪼개가지고 적분해주는 거 뭐 그 외에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10번은 좀 중요도가 올라가죠. 10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당황했을 법한 그런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요소 때문에 그러냐면 일단은 일반적인 수열이 아니에요. 어떤 거에서 규칙을 찾으셔야 되냐면 요 오른쪽에 있는 애가 계속 1씩 커져요. 1에 해당하는 등차 수열이다. 그걸 느낌을 좀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왼쪽에 있는 수열은 10, 20, 1 이렇게 뚝 떨어져요. 그래서 얘가 이 밑에 있는 값하고 같아지려면 이게 10보다는 커진 값에서 같아지지 않겠냐 라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떠올리시면 되는데, 이 문제의 취지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제 생각엔 이 문제는 완벽한 어떤 규칙을 잡아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풀겠다 라는 요런 뉘앙스보다는 아무래도 n값이 딱 하나 만족을 해요. 그래서 선지에 있는 값들을 기반으로 그냥 대입해서 맞춰보시는 게 가장 심플할 것 같다. 단지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이 n이 3의 배수면은 절대 둘이 같아질 수는 없다는 점, 요거만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외에 3의 배수가 아닌 요 4개의 값들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봐야겠다. 요 정도의 틀을 잡고, 그래서 역시나 악랄하게 가장 마지막 번호가 답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게 취지가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 문제. 함수 fx의 급소값이 뭐 마이너스 4 뭐 이거는 사실 뭐 큰 의미 없죠. 단순 계산입니다. 12번 문제는 뭐 그나마 의미를 가져간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원점에서 곡선으로 그은 접선이 요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엔 그냥 단순 계산이에요. 뭐 크게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3번 문제. 13번 문제는 그냥 케이스만 2가지로 쪼개주시면 되는, 케이스만 2개로 쪼개가지고 최대 최소 갖는 케이스를 나누자. 근데 코사인이 최대고 0에서 최소가 갖는 케이스는 이거는 둘을 빼봤자 2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요거만 걸러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케이스 맞게 처리해서 2개의 케이스 기반으로 A값 2개 구해서 답 처리해주면 되는 거. 그 다음에 14번 문제는요 이 공통에서 가장 맛있었던 문제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번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 둘을 떨어뜨려 놨지만 한쪽으로 넘겨서 해석을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합쳐지죠. 근데 이 합치는 것도 우리가 센스껏 가로를 전체 묶어서 빼기 형태로 나타내시면 ft와 a, fa에서의 접산 사이의 정적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떤 함수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fx가 a, fa에서의 접선보다 항상 더 위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4차 함수의 특성상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경계점이 생기게 될 거라서 이 접선과 4차 함수의 교점이 마이너스 1과 3에서 발생을 한다. 요거 기반으로 처리해가지고 그 다음 뭐 fx랑 직선과의 교점이 중근 가져가지고 그 다음에 위에서 주어진 2개 대입해서 연립해주시면 나온다는 거. 그래서 14번 문제 이 의미를 숨겨놓는 거 항상 강조드리죠. 이런 게 맛있다. 이런 게 맛있는 친구예요. 좋습니다. 이런 맛있는 문제들은 우리가 정말 잘 챙겨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15번 문제는요 요거는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왜냐면은 고1 때 배우고 잘 안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1대1 대응을 치역과 공역으로
X로 분리했을 때 둘이 같은 상황이 1대1 대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역이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치역도 실수 전체다. 그래서 여기에서 Y값 자체가 쓰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로그를 기반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는 무조건 로그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그 부분에 이 부분은 무조건 써야 돼서 최종적으로 로그가 이렇게 마이너스부터 요 해당 값까지는 다 써주고, 그래서 요게 P로 고정이 되고요. 그래서 P보다 작은 쪽에 대한 함수값은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점근선 전까지의 모든 Y값들을 다 표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후에 최초로 포함돼야 되는 Y 치역의 값은 이 점근선에 해당하는 요 지수값부터 쭉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딱 요 그림 찾아내는. 그래서 이 그림을 찾는 게 뭐 그렇게 생소했을까라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그래프 침착하게 나타내기만 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14번보다는 15번 문제가 훨씬 더 무난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16번 문제는 뭐 요거 로그 방정식 의미 없고요. 진수 조건도 뭐 크게 안 쓰여가지고. 17번 문제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요런 거는 이제 극대극소 값 이런 거 기반으로 해가지고 비교해주죠. 그래서 요거 크게 의미 없고요. 자, 18번 문제, 이런 거는 제발 여러분 암산해서 하지 마세요. 주어져 있으면 제발 이런 거 쓰세요. 이런 거 괜히 안 썼다가 이거 20, 16, 3 해서 저처럼 33 이딴 짓 하지 마시고 암산하지 마세요. 암산의 위험성을 제가 항상 보여드리죠.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 시그마 성질 이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는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나오면 무조건 뭐 하자? 대입, 미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답 나와줍니다. 그래서 19번은 에너지가 정말 덜 들게 줬어요. 그래서 3월 모의고사는 확실히 3점이 극도로 쉽게 줬어. 그래서 3점에서 절대 틀리면 안 되는 시험, 3점에서 절대 틀리면 안 되는 시험이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번 문제는 코사인 법칙 공식 제발 똑띠 쓰세요. 저처럼 B제곱 플러스 C제곱에서 A제곱 빼야 되는데 A제곱에서 이 둘을 빼지 마시고 이딴 미친 짓거리는 좀 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난해요. 길이비 나왔기 때문에 미지수로 각각 표현해 주시고, 세타에 대한 거 나왔을 때 여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주는 거. 그래서 요 삼각형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 요 삼각형에 대한 코사인 법칙 각각 쓰셔가지고 그냥 연립하는 단순 연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의미 없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은 21번 문제인데, 21번 문제는 요거는 좀 고민이 많이 됐던 문제예요. 정방향으로 추론하는 게 낫냐 역방향이 낫냐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요거는 역방향이 더 낫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역방향 추론을 했을 때 경우의 수가 계속 3가지로만 나와요. 그래가지고 3가지 중에서 안 되는 케이스 걸러내시고, 걸러내다 보면은 A 값이 어떤 거는 범위적으로 나오게 되고 어떤 거는 값이 딱 몇 개로 특정이 됩니다. 그래갖고 범위적으로 나오는 거랑 특정되는 거 다 더해주면 나온다는 거. 그래서 그동안 나왔던 기납적 정의에 비해서는 요 문제도 굉장히 심플해요. 그래갖고 침착하게 마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A5가 10으로 확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케이스가 나뉘는 거는 A4부터 나뉘게 된다. 그래서 A4부터 케이스 잘 쪼개가지고 문제 풀어보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2번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해석하고 뭐 크게 다를 바 없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미분이 가능하대요.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속성 먼저 따져주셔야 되고,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은 거, 요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죠. 확인 대상인데, 여기에서 이제 준 아이디어는 뭐냐, 일단은 F0 값이 4예요. 그래서 양수입니다. 양수로 나와서 0부근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실 때 얘와 얘의 부호가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0부근에서는 부호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난하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값을 얻어냅니다. F'0이 0이고 F0이 4다. 그래서 fx에 대한 식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리게 되죠. 근데 최고치 한계수는 모르는 상태. 그 다음에 우리가 따져주셔야 되는 게 뭐예요? 미분 가능한 부분을 조사해야 되는 게 0뿐만이 아니라 요 뒤에 있는 또 다른 절대값에 있는 x는 2부근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따져주셔야 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2부근에서도 보시면요, 결국에는 요 뒤에 있는 값이 좌우미분계수가 다른데 앞에 있는 값이 똑같아 봐요. 둘이 같아질 수가 있습니까? 절대 안 같아져요. 그러면은 fx도 x는 2에 대해서 좌우미분계수가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fx도 x는 2를 기점으로 꺾여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fe가 0일 수밖에 없다는 이 필연적인 관계를 한 번에 좀 체크해 주시는 게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fx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잡혀가지고 2를 기점으로 꺾일 것이다. 그래갖고 좌우미분계수 값들을 써내오셨을 때 얘네 둘이 같아지려면 둘의 부호가 정반대죠. 그런데도 둘이 값이 같다? 그러면 각각이 0이 되는 순간밖에 없다라고 해가지고 f'2를 마이너스 8로 고정을 해주시는 거. 요거. 그 다음에 fe 값이 필연적으로 0일 수밖에 없다. 왜냐면 좌우 값이 달라야지만 쟤네들이 같아질 가능성이라도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값 이제 대입해가지고 마무리 해주시면은 계산된다는 거. 그래서 요것도 조금은 신선한 내용이죠. 그래서 x는 2에서 얘는 미분이 무조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gx가 x는 2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이 앞에 있는 애가 x는 2에서 미분 불가능한 거를 상쇄를 시켜주는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요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주시는 요 과정이 필요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그렇게 해서 공통은 좀 무난하게 흘러갔고, 자, 확통 들어갈게요. 확통. 자, 23번 문제는 뭐 공식이니까 의미 없죠. 자, 24번. 요거는 뭐 여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저는 클래식 좋아합니다. 클래식 프리. 클래식으로 가면은 이렇게 따다다닥 따다닥 해서 대화선 합. 요게 재밌잖아요. 전 요게 항상 재밌어요. 확통하면 요거 때문에 합니다. 저는 기찾기 때문에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25번. 25번은 뭐 그냥 단순한 중복순열, 그리고 적어도란 표현 잘 안 주는데 대놓고 이거 여사건을 유도해주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26번 문제. 26번 문제는 여러분 이런 거는 좀 가져가시면 좋아요. 어떤 것들이 이웃하면 안 된다는 조건이 깔렸을 때는 둘 중에 하나를 포함해서 여러 개를 나열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일단 나열을 해놓고 이웃하지 않게끔 사이에 껴넣겠다 라는 관점을 가져주시는 게 이런 류 문제 풀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2가 요 한 구역으로 몰려서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2가 들어갈 개수가 총 2개가 되는데 A자리, B자리, C자리 해서 중복조합으로 처리해 주시는 거, 요거까지 처리해가지고 사이에 껴넣기랑 거기에다가 중복조합까지 입히는 거, 요 아이디어는 꼭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거는 공부할 때 도움 굉장히 많이 되실 겁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 27번 문제는요, F1부터 F6까지의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죠? 크기 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이 가져갈 치역만 결정을 해주면 알아서 배치가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 조건을 따지시게 되면은 F3이 3이다라는 조건밖에 만족을 안 해요. 왜냐면은 요게 F3이 A로 갔을 때 FA는 3으로 간다, 요 조건을 만족하려면은 이 가조건에 무조건 위배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 조건은 절대 불가능해서 F3을 3으로 확정을 해놓으면 F1, 2는 크기 순 때문에 3 이하의 숫자, F4, 5, 6은 3 이상의 숫자. 그래서 각각에 대한 중복 조합으로 처리해야겠죠.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 조합으로 각각 처리해서 곱해주면 뭐 깔끔하게 나옵니다. 뭐 크게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28번은 원순열 문제인데, 여기서도 원순열 문제는 제가 항상 기준이 세워지면은 원순열이 깨지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석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도 검은 접시랑 흰 접시가 뭔가 까다롭게 조건을 주는 것처럼 표현이 돼요. 하지만 여기에서 검은 그릇이 배치될 자리를 먼저 케이스로 설정을 해주시면 얘네가 겹치는 케이스가 안 생깁니다. 딱 요거 이외의 케이스가 안 생기기 때문에 딱 이 케이스에 대해서만 고려를 해주시면 되고, 그럼 검은 그릇이 들어갈 자리가 확정이 됐으니 이제는 기준이 다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검은 그릇 배치해주시고, 그 다음에 흰 그릇에서 홀수끼리 이웃하면 안 되고 짝수끼리 이웃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홀수 짝수 나눠 들어가고 홀짝이 여기로 들어가고, 요거에 대해서 케이스 처리만 해주시면 깔끔하게 풀립니다. 그래서 항상 원순열을 일단 안 치고 보자, 요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29번 문제 보시면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16의 배수가 된다. 16의 배수가 된다는 거는 2의 4제곱이란 인수를 가진 상태에서 뭐 임의의 숫자가 곱해진다 라는 건데, 요거를 따지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요게 최종 2의 8제곱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차라리 셀 바에는 전체 케이스에서 차라리 2의 0제곱, 1제곱, 2제곱, 3제곱이 갖는 케이스들 그냥 빼주자, 요 관점이 나을 것 같아서 요런 것들에 대한 케이스들을 전부 다 구해서 그냥 전체에서 빼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요게 더 나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게 그냥 가장 심플한 아이디어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여사건이 경우의 수 자체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에 해당하는 여사건을 따졌을 때 별로 개수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29번도 뭐 요거 정도를 여사건으로 해석하는 아이디어, 요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30번 문제는요 정말 어이가 없는 문제인데, 물론 저는 처음에 이렇게 써놔가지고 색구별을 안 했어요. 색구별 안 해서 문제가 생겼던 건데, 색구별이 들어간다 라는 거고, 가나 조건이요 세트로 맞물려요. 나 조건에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2가 하나 가지면 D가 2개를 갖거든요. 근데 총 공이 8개이기 때문에 A, B, C가 받은 총 공의 개수가 홀수가 되려면 D랑 E가 나눠 갖는 게 2개의 한 개인 케이스밖에 존재 안 합니다. 왜냐면 나머지는 다 짝수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D가 나눠 갖는 케이스가 2개의 한 개로 고정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총 케이스들 모두 같은 색깔로 갖는 케이스랑 같은 색 2개랑 다른 색 하나 이렇게 갖는 케이스, 그렇게 해가지고 요 2, 3번 케이스는 같은 케이스로 처리해서 총 4개로 곱해주시면 되고, 모두 같은 색으로 처리하는 거는 그냥 전체 케이스를 2로 곱해주시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남은 공들에 대해서 그냥 각각 중복조합해서 곱해주고 중복조합해서 곱해주고, 단순 케이스 분류 연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케이스 분류 해봤자 실제로는 2개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그거 안에서 계산이 그냥 단순 곱으로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개꿀 문제류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확통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많이 낮게 나온 건 맞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적분도 한번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자, 미적분은요 뭐 요거는 수열에 각각 의미 없죠. 요것도 이제 그냥 단순하게 최고창의 개수에 해당할 수 있는 애들을 세트로 봐서 그냥 2분의 3으로 꼴을 유치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이 꼴 그대로를 억지로 만들어준 다음에 차근차근 계산하자, 요런 마인드로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미 없고요. 25번 정도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게
게 어쨌든 등비 수열에 대한 연산 극한이기 때문에 얘가 수렴하려면 분모가 무조건 최대 공비로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분모가 최대 공비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분모가 무조건 최대긴 하지만 얘네 둘 사이에서도 누가 크고 작은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두 가지 케이스로 쪼개가지고 각각의 범위에 해당하는 K값들을 그냥 찾아주시면 될 것 같다. 이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렴하기 위한 조건을 해석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눈을 좀 떠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26번. 26번은 당연히 수열의 합과 일반항 관계 SM-SM-1은 일반항이 나온다. 요거 해석. 이거 필수죠. 그 다음은 뭐 AN에 대한 식 간단하게 나와주니까 단순 연산. 그래서 앞에 거보다도 뭐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아. 오히려 25번이 조금 더 최근 수능 경향성에서 좀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문제죠. 좋습니다. 자, 그다음 27번 문제는요. 요거는 샌드위치 정리를 활용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요 문제는 좀 많이 까다로웠을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 문제를 일반화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 일단 0부터 3이라는 범위에 대해서 요 사인 함수가 서로 다른 시간의 개수가 2n이래요. 근데 사인 값이 1이 되면요. 이거는 한 주기에 하나밖에 안 생깁니다. 그죠? 한 주기당 교점이 한 개밖에 안 생겨요. 그러면은 여기에 주기가 최소 2n개는 들어가지 않겠냐? 요 아이디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주기당 교점 한 개가 들어가야 되고 총 실근의 개수가 2n개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총 주기가 몇 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주기의 개수를 기준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일단은 1이 되는 지점은 이 한 주기의 4분의 1 지점이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딱 깔끔하게 나타내드리면 우리가 일반화를 했을 때요. 5개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5개가 만약에 생겨야 돼.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앞에서 일단 4주기에서 4개는 채워줘야 되고 그다음 5번째 주기에서 4분의 1 지점까지 포함이 돼야 돼. 그래서 여기 보시면 4주기에다가 4분의 1주기 포함될 수 있게 그 다음에 요쪽은 5번째 주기까지는 이제 다 포함이 된 상태에서 6번째 주기로 들어올 때 5번째 주기에다가 4분의 1주기 들어오는 것보다는 작아야겠네. 그죠? 3이라는 값이.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주기가 2n-1개 무조건 포함되고 거기에다가 2n번째 주기의 4분의 1 지점까지는 요 영역에 이거보다 작게끔 그래야지 총 2n개가 여기서 나와줄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2n개의 주기를 다 쓴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주기에 해당하는 4분의 1 지점보다는 3이 더 작은 위치에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 기반으로 AN에 대한 두 등씩 세워주시면 요거에 대해서 샌드위치 정리로 4분의 3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27번을 가장 좀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객관식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28번 문제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하나 정도 있다고 보면은 일단 28번 문제 요거랑 요거 보는 순간 어떻게 자동 반사가 돼야 돼요? 어떤 함수가 등비 수열의 극한으로 처리가 되어 있다? 그러면 자동으로 범위 쪼개 주셔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값들 다 비교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의미 포인트 딱 하나 가져갈 건 요겁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값이 존재한대요. 근데 우리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때는 이런 애들은 진동을 하기 때문에 값이 특정이 안 돼요.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값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문제는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하나가 1인 경우 하나가 마이너스 1인 경우 그런 것들을 케이스를 쪼개서 각각 구해줬을 때 이 둘이 값이 같아야지만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요 의미 정도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확정이 된 그림들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가운데 3차 함수가 이렇게 극대극소를 이렇게 갖게 되는 기함수다 보니까 극대극소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림으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자연수 상수함수랑 y는 gx랑 교점이 한 개가 되는 순간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2보다 큰 자연수에 대해서는 무조건 2개씩 발생을 하고요. 2보다 작은 쪽에서도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1에서는 무조건 2개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가 생길 수 있는 자연수는 오직 2에 대해서만 해석이 되기 때문에 2에서 이 극대점이 접할 수 있게끔만 값을 세팅해 주시면 문제 풀린다는 거. 그래서 28번 문제도 요 의미 정도 하나 가져가시는 거 외에는 그렇게 크게 해석에 어려움은 없던 문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는요. 29번 문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주어진 어떤 길이 값들이나 길이 비에 대한 것들은 다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성질은 요거예요. 원주각과 중시각 관계에 의해서 얘가 2세타면 얘가 세타인데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요게 2세타라서 요 세타에 대한 정보가 요 직각삼각형을 이용하면 나오겠구나 라는 아이디어가 최초로 들어가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 CBD 삼각형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써주시게 되면은 A와 N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진행을 해주시는데 그럼 이제 CD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직 이등분선 내려가지고 그냥 피타고라 써가지고 그냥 계산했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이렇게 해도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요 CD에서 코사인 법칙 쓰셔가지고 세타 프라임을 n에 대한 식을 표현해서 결국엔 사인 세타 프라임을 구해서 끼인 각 기준으로 구해주는 넓이 표현하셔도 결국에는 복잡해요. 그래서 29번은 그냥 의미는 별로 없지만 시간 주기는 문제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쪼록 요거는
일단은 그쵸, 도형의 특징 정도 하나 가져가 주시고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이 이렇게 야무지게 쓸 수 있다. 딱 요거 2개 정도 외에는 그냥 계산 고통 좀 받아보셔야 돼.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의 그에 맡겨드릴 것 같고, 그 다음에 30번 문제는요,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좀 더 힘들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요게 일단 극값을 갖는 지점들이 극대점도 있지만 여기가 다 극소로 들어가죠. 그래서 1부터 9까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극값을 갖습니다. 근데 그 극값들 중에서 자연수의 개수가 3개라고 해요. 등비수열의 어떤 값들로 가질 수 있는 게. 그래서 가장 무난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값들은 뭐 8, 4, 2, 1, 9, 3, 1인데 일단은 8, 4, 2, 1 되면은 요거는 4개를 갖기 때문에 요건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9, 3, 1을 진행하게 되면은 A1 값을 기준으로 요 만족하는 값들이 안 나옵니다. 어차피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나오질 않아. 그러면 도대체 뭐가 숨어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공비가 유리수라는 게 조금 힌트를 얻어서 직관적으로 가셔야 돼. 왜냐면 여기서 어쨌든 자연수가 지속적으로 나오려면은 어떤 인수의 제곱수를 갖고 있을 때 얘를 2번 약분을 할 거거든요. 그죠? 2의 제곱이 있으면 2분의 1을 2번 약분을 해야 어쨌든 자연수가 나옵니다. 근데 2의 제곱수는 2분의 네모라고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밖에 없어요. 근데 3의 제곱으로 갔을 때는 3분의 네모하면 여기 안에 1하고 2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공비가 3분의 2라는 거를 기반으로 해주셔야 돼. 그래서 9, 6, 4 이 조합을 직관적으로 바라봐주는 게 필요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30번 문제는 조금 억가성 문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연습이 많이 안 된 학생들한테는 이런 직관력이 있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30번은 좀 직관력이 많이 포함된 문제라 개인적으로 좀 별로인 문제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직관만 가져갈 수 있다면 뭐 이 이후의 해석은 뭐 별거 아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 연산으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기하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기하 타원 단축끼리 뭐 이거 의미 없죠? 점근선 방정식 이것도 의미 없고요. 자, 25번부터는 슬슬 뭐 2차 곡선의 정의가 활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이제 무난한 포물선의 정의 활용, 준선까지의 거리랑 표점과의 거리랑 같다. 그래서 10, 10인데 요 길이가 8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원의 중심은 중점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1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거리는 9가 된다. 요 정도 중점 내용 정도 하나가 좀 포함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6번 문제도 무난하게 계속 정의를 써주는 문제인데요. 얘네 둘이 지금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하니까 얘네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해서 수직 이등분선 내려가는 거. 그래서 그거 기반으로 얘네 둘의 합이 장축의 길이 2이면서 피타고라스 관계를 갖는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식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봐주셔야 되는 거는 타원이다 보니까 요 F'Q랑 FQ가 서로 대칭 관계에 있습니다. 그죠? Y축에 대해서. 그래서 얘네들의 길이값도 같기 때문에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다 라는 거를 체크해 주시는 거. 그래서 그거 기반이 되면은 결국에는 N과 C의 관계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기반으로 C에 대한 방정식으로 얘네들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방정식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27번도 워낙에 뻔한 형태의 쌍곡선 문제, 그죠? 정의를 도배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정의들, 이거 빼기 이거, 이거 빼기 이거, 이거 빼기 이거, 그거에 대한 모든 식들 써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관계식 4에 해당하는 거, 얘 빼기 얘가 4다. 그 다음에 얘네 셋의 길이 합이 16이다. 이렇게 써놔주시고 대체할 수 있는 것들 어떻게든 끼워 맞추시다 보면은 알아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것도 그냥 워낙에 무난한 정의 문제, 뻔한 문제 중에 하나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쌍곡선에 이런 거 많이 활용이 되죠. 28번 문제는 조금 더 정의를 딥하게 써줄 수 있다라고 봐줄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각각의 Q랑 P점에 대해서 정의 이렇게 두 개를 나타내보시면 알아서 식들이 소거가 될 수 있게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내기만 하면은 모든 값들이 무난하게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문제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얘네 둘도 억지로 정의로 나타내면 다 나오게 되어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도 결국에는 정의를 쓸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나아간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정의는 얘네들의 차가 주측의 길이다 라는 걸 쓸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피해자표도 요거에 대해 수직이다 보니까 이 값이 주어져 있어서 F' P값을 준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거 기반으로 피해자표도 확정이 되고, 지금 마지막에 타원의 장축 길이를 구하라고 하거든요. 얘네 둘을 초점으로 하고 얘를 지나는 타원의 장축 길이는 결국에는 이 두 변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랑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P'Q랑 P' P값은 이미 같은 값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5, 5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 QP 길이만 구해주시면 되는데, 요 QP 길이를 구할 때는 어쨌든 우리가 요 세타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세타 값을 요 직각삼각형 내부의 삼각비 값으로 구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세타 값이 구해지면은 여기에서도 뭐 굳이 코사인 법칙을 쓰기보다는 그냥 수선의 발 꽂아가지고 요 길이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배 해주자. 그 관점으로 가주시면 될 것 같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30번, 마지막 30번은 그림을 나타내는 상황은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 피해자표를 나타내는 게 정말 까다로워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걸 정말 늦게 봤는데 역시나 타원의 정의가 안 쓸 수가 없는데 역시나 여기서 타원의 정의를 어떻게 걸어놨냐. L 10-L일 때 이게 8이거든요. 그때 여기가 특수각이니까 코사인 법칙 써라. 이 코사인 법칙 쓰는 거를 늦게 봐가지고 그래서 코사인 법칙 쓰는 것만 금방 보시면은 L값 나오게 되고 요 각도 관계가 나와있기 때문에 P의 좌표가 확정이 됩니다. P의 좌표가 확정이 된다는 거는 A라는 값이 확정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길이의 관계로 인해서 A의 값을 특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 문제에서도 PR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 포물선의 정의를 활용해 주시게 되면 요 길이랑 요 길이의 합은 결국에는 요 길이랑 요 길이의 합과 같기 때문에 요 P의 X좌표랑 R의 X좌표를 찾아주시면은 이건 답이 바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L1 길이는 P의 X좌표에서 요 A 뺀 거, L2의 길이는 R의 X좌표에서 A 좌표 뺀 거, 라고 처리해가지고 L1과 L2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L2를 구하는 과정에서도 결국에는 요 길이가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서 구해져 있기 때문에 요 각도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이거에다가 2분의 루트 3배를 한 게 요거랑 같다라고 해가지고 R을 조금은 복잡하게 구해내시면 결국엔 R이 이렇게 잡히게 되고 L2가 35 플러스 20 루트 3 그 다음에 L1이 5 해서 둘 더해주면 40 플러스 20 루트 3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이 60이다. 요거는 제가 요게 L이 3인데 이 좌표를 3으로 놓고 해가지고 개뻘짓을 해서 구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면 일단은 제 생각에는요 미적분은 그래도 좀 시간을 끌릴 만한 문제들의 포진이 좀 있었고 특히 30번 같은 좀 직관성을 요구하는 그런 특수성이 낀 문제들 공통에서는 문제들이 대체적으로 쉬웠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문제들 몇 문제 생각하면은 순수 고3 학생들 거기다 경험이 적은 고3 학생들 기반으로 등급컷을 매기게 되면 미적분은 한 81 정도로 오는 게 이상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확통은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쉬웠었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84점 정도 원래는 88을 외치고 싶지만 경험이 적은 고3 학생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84점 원래는 기하도 한 80점을 주고 싶긴 한데요 기하라는 과목 특성상 84점 정도로 맞춰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1, 84, 84 요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3 스물리에는 요 정도로 마무리하는 걸로 어쨌든 올해 첫 모의고사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 해나갑시다. 좋습니다.